3기 1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집이 한 채 덩그러니 나와 있죠, 그죠? 네. 땅이 경매가 넘어왔네요. 화살표도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가 요겁니다. 땅만 경매 나왔어. 지상에 여기 이 건물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이 건물의 이게 사건 전체 흐름도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요, 이건 끝난다니까. 이게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죠. 채팅창에 보니까 샤프 스노우님인가요? 점유 이전 금지 신청하고 철거 소송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진짜는요, 여기서 철거 소송 이런 거 다 아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철거 소송하고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라니까. 강의할 적에는 가장 몇 초 안에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 입장이라면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 했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입찰 들어와서 낙찰 받아 간단 말이지. 그런 걸 때려봐서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낙찰 받아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뭐 그게 장난.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 샤프 스노우님, 그죠?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보죠. 그러면 철거 소송할 때 부당이득 신청도 함께 안 해야, 그건 뭔 말인가요? 질문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저희 그 채널의 원칙은 뭐냐면은, 그 방송할 적에는 저도 방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궁금하신 분점은요, 영상물 하단에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혼자로 인해 가지고 여러 다른 분들의 어떤 일종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 하단에다가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미주알, 꼬주알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제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음에 302호가 이제, 자, 302호가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토지가. 이게 인천요 해가지고, 신모씨 개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 302호는요, 이게 국민은행에서 이걸 경매 신청했더라고. 이 사건 보는데.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신모씨잖아요, 그죠? 국민은행에서 302호로 경매 신청하니까, 토지 소유자 신모씨가 말이지, 그냥. 좀 이따 보면 이 사건에도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음 내용 보니까, 건물 철거 가처분, 이거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 복잡한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토지 소유자 신모씨가 말이야, 어이구, 302호가 경매가 넘어오니까, 경매가 2013년 9월 달에 경매 기입 등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2014년 1월 달에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어. 가처분해 보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보다 신모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신모씨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이 302호 경매가 되니까 이 엄모씨라는 사람이 302호를 낙찰 받아버렸어요. 이게 제3자가 낙찰받은, 이분도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았더라고. 상당히. 자, 이런 와중에 토지가 경매가 되었다. 왜 토지가 경매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신모씨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 토지에 대가지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 같은데, 못 갚으니까 막 토지를 경매가 되고, 이거 토지를 법인에서 낙찰받아 버렸습니다. 법인에서 낙찰받고, 그 다음에 건물 302호는 이제 엄모씨가 이제 낙찰받아 버렸어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요, 화살표 크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2호를 엄모 씨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엄모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법인에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법인이 302호로 경매를 붙였는데 이게 경매요 사건 번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2월달에 이번에 또 김모 씨라는 사람이 700만 원의 건물을 302호입니다. 302호를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요. 302호를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토지는 주식회사 갑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02호는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5,390만 원 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700만 원에 세 번의 재매각이니까 아마 누가 입찰 들어갔다가 입찰 보던 거 포기하고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이게 재매각이 세 번은 됐어요. 후에 7차 매각기는 올해입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2월 27일 날에 최저 매각 금액 633만 1,000원인데 이걸 김모 씨라는 양반이 7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4월 5일 날 올해입니다. 동년 4월 5일 날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하였고 요거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302호인데요. 3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현재 보니까 오늘 방송하는 현재죠. 이걸 제가 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았으니까 2023년 8월 20일 현재 보니까 이 김모 씨 명의로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 김모 씨 302호 낙찰받은 분하고 토지 소유자 법인하고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협상을 하겠지요. 어쨌든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으로서 대지권, 대지에 대한 사용권 있잖아요.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면 여기는 대지권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먼저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고 302호입니다. 302호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2호 나와 있습니다. 302호입니다. 302호 나와 있죠. 해가지고 이게 언제 발급받았느냐. 그러니까 2023년 8월 21일이잖아요. 어제 저는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완전 워커홀릭입니다. 저는 8시 53분에 이거 발급받았거든요. 2023년 8월 20일이죠. 그죠? 근데 아까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엄모 씨가 낙찰 받았다가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가처분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 가처분 해가지고 이분이 최초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피보존 권리가 이제 여기는 건물 철거 청구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최초로 이제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 신모 씨인데 이 토지가 또 보니까 이 신모 씨가 토지를 담보로 잡혀가지고 토지가 경매로 또 넘어가는 바람에 법원에서 이제 소유권을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가졌는데 어쨌든 302호에 돼가지고 이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으니까 여기 이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게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모 씨 토지가 경매가 나오니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이걸 경매로 낙찰 받아버렸어요. 경매로 낙찰 받고 나서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다시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엄모 씨 소유지 302호 그죠? 302호에 돼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번 김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걸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니까 갑구를 여기 보면요 표제부도 보면요 일동의 건물만 나와 있죠. 이게 소위 우리들 건물 그죠? 우리들 건물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네 건물이에요. 그죠? 우리들 건물과 네 건물만 있어. 우리들 땅이 없어요. 우리들 땅이 없으면 내 땅도 없어. 내 땅은 누구 거냐 하니까 법인가라니까 법인가.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302호를 낙찰 받은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쨌든 그 토지 소유자인 법인과 협의에 의해 가지고 대지 지분 일부를
매입을 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경매를 또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말이죠. 지금 잠깐만요. 2021 타경인데요. 2021 타경에 50만 828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경매 정보지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 나와 있잖아요. 5,300인데, 쭉 들어와가 떨어졌다가 보니까, 세 번의 재매각 절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대금 납부 안 했으니까. 967만 8천원에 했다가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930만원 대금 납부 안 하고, 이 양반은 또 무슨 정신으로, 아마도 보니까 이 뒤에 이분은 영자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 가격이 634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원인데 보니까 이분 6,441만원. 뭐야. 참. 이게 뒤에 또 영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644만 1,000원. 634만 1,000원에서 10만원 더 쓴다는 것은 뭐 뒤에 영자를 하나 더 쓰는 바람에 6,400만원, 119% 되는 당연히 대금 납부 못한 거죠. 이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온 게 최종적으로 보니까 김모 씨 이분이 700만원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2013년 4월 11일이죠. 그죠? 4월 11일 날 대금 납부를 하였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권 등기. 아마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간의 어떤 협상이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본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사진 안 볼까요? 뭐 302호니까. 여기 잠깐만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게 302호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302호 여기에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우리 등기부등본상 보니까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법대로 한다 해서 건물 부셔버린단 말이지. 철거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요것만 싹 따로 쏙가내서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다네.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낙찰자 간에서 서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다시 또 이제 경매를 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봐가지고 이걸 누가 70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거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사건 번호를 하나 다 적어드려요. 일일이 이건 제가 나중에 우리가 3기에서 2부 실전 파트 가서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리얼하게 여러분들 지겨우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게 토지가 처음 경매된 것이 인천입니다. 2008 타경에 21,428호라고 해서 경매됐다가 또 토지가 경매된 것이 2017 타경에 23,679호래가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서 법인에서 낙찰받았거든요. 요건 개인 신모 씨가 낙찰받고 요건 이제 법인에서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법인에서 낙찰받고. 근데 두 번째, 건물은 보니까, 건물 302호가 말이죠. 2013 타경에 78,992호 해가지고 물건 보면 6번입니다. 6번을 해가 엄모 씨가 낙찰받았어요. 엄모 씨가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또 건물이 또 경매는, 이 건물은 누가 경매 집어넣냐? 이게 토지를 낙찰받은 법인에서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화면에서 보는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2021 타경에 51만 828호인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건물을 700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700만 원에 낙찰받았다더라. 여기서 또 협상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들 또다시 이제 요 302호에 돼가지고 낙찰받은 김모 씨 명의로 된 거 이걸 또다시 경매를 붙이지 않겠느냐. 참고로 이 경매 정보지상에 보시게 되면 청구 금액이 와가지고 227만 5,646원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건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죠? 판결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듯이 경매를 붙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상권 같은 경우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불법 점유,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적에 법원에서 판결 내는 판결 금액이 말이지. 야, 예를 들자면 A가 있는데 B, 너는 말이지, 땅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지. 사용 못하는데 어디 네가 저 땅을 계속 깔고 앉아있냐. 따라서 B는 A한테 말이지, 손해를 배상해줘라. 이거 얼마나 배상해? 10억을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이 안 나와요, 뭐. 끽 해봤자 몇백만 원이야. 정말로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면 한 본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청구 금액이 220여만 원 있는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뭐 이건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법원으로부터 이게 판결문 받았으니까 판결문상에 22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대방 엄모 씨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227만 원을 줘라! 근데 이 사람 안 주니까 채무 뭐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채권자인 서울 자산에서 이 물건을 어떻게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럼 여기서 옛날에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제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가지고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를 붙였는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손배 소송에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상 금액이 돈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돈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걸 청구액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붙였는데 한 몇 번 유찰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경매 절차가 수답해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뭔 사연인가 해가지고 그 사건에 있어서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니까 채무자, 즉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청구 금액 있잖아요. 이거를 공탁을 해버려, 공탁. 이게요. 공탁을 해버린다고, 그 뭡니까? 공탁을 했다는 게 뭐죠? 아예 나 채권자 꼴보기 싫어해서 공탁을 해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이행한 게 되잖아요. 그죠? 채무를 이행했으니까 더 이상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대가지고요. 그 사건을 보니까 강제경매 절차가 기각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하고 협상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업무 입장에 봐가지고요.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싶다 하더라.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탁을 해가지고 일단 경매 절차를 잠시 스탑시켜버리고, 그죠? 스탑시켜버린 상태에서 나름대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야, 지금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요. 임차인은 보면 뭐, 대학력 있으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제가 좀 신경 안 씁니다. 100에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뭐 1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제 말씀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냐, 돈 왜 주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 뭐, 돈 100만 원 주고 그냥 막 퉁쳐버리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고, 여기 또, 밑에 보면,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이 정보를 다 훑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뭐냐면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만 매각임. 최저 매각 금액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건물 철거 소송의 확정 판결하고, 확정 판결 났네, 그죠? 확정 판결 나버렸네. 대법원까지 올라갔네, 그죠? 따라가지고 이 사건에 경매대 상목정보를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 철거 및 철거 시까지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거 감안을 하고 이 차를 들어가셨는지 만약에 이 물건 입찰도 한다 물건이 정말로 좋다 그러면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700만 원에 이제 입찰해서 낙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7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전용 면적이 12.67평이잖아요, 그죠? 대지권 매각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12.67평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죠? 확인한 상태에서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나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게 낙찰받게 되면은 보니까 예를 들자면 대지 지분 해가지고 한 7평 정도 되니까 7평이가 나한테 팔 의향이 있어. 아마 팔겠다 할 거예요. 팔 의향이 있어. 뭐 평당 얼마예요? 가지고 평당 얼마다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는데. 본건에 보니까 1차 가격이 5,39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봐가지고 이게
이 5,390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짜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이죠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면은 뭐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보니까 한 4천만 원 선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 비용으로 쓰면은 큰 문제가 없다더라. 근데 이게 7평 보니까 대충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겠다 하더라. 그러면 700만 원 입찰 보고 저 토지 소유자와 간의 어떤 협상이 이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지권 등기를 마치어버리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울산권하고 중앙지방법원에 가지고 울산도 보니 울산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거는 이미 낙찰된 거고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빌라인데 이게 현재부터 진행 중에 있어요. 3,000매각길이 9월 14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밤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요 두 개는요 언제입니까? 8월 23일 날 수요일 날로 2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